강원 지역에 첫눈부터 폭설 수준의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8일까지 많은 곳은 20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이 아닌 행정당국을 감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에 올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치고는 폭설 수준의 많은 눈이 내려 내륙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8일 저녁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많은 곳은 20cm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 평창의 한 스키장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푸르스름했던 슬로프가 하루아침에 자연설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건물 지붕과 벤치 위에도 눈이 두텁게 쌓여 밤사이 내린 눈의 양을 짐작케 합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평창군 봉평면에는 하루 만에 성인 종아리 높이까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26일부터 강원 지역에 올겨울 첫눈이 온 가운데 평창과 홍천 등 일부 지역에 20c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도내 주요 스키장들은 이번 주말 개장을 앞두고 많은 눈이 내리자 인공눈 기계까지 총동원해 손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9일 오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마침 눈이 와줘서 오픈에는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갑작스런 폭설에 당황하면서도 첫눈을 본 반가움이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마침 눈이 와가지고 아이가 눈 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지금 눈싸움 만지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27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내 적설량은 평창 24cm, 양양 오색 22cm, 영월 18cm, 원주 14cm 등입니다. 올겨울 첫눈이 폭설로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27일 아침 6시 44분쯤 홍천군 서성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터널 입구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5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맨 앞차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홍천 서면에서는 새벽 6시쯤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설에 재난 1단계를 운영하고 비상근무 인력 490여 명, 제설장비 1,100여 대를 배치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 54곳이 통제됐고 고성군 토성면 군도 8호선, 미시령 옛길이 27일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됐습니다. 이번 눈은 28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28일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는 많은 곳 20cm 이상,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는 많은 곳 10cm 이상, 동해안은 1에서 3cm가 예상되는 만큼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많은 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붕 등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속초 영랑호 위에 놓인 뜬 다리, 부교 철거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가 행정 절차 이행 미비를 들어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을 보류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 예산도 삭감하기로 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 영랑호 위로 뜬 다리 일명 부교가 놓여 있습니다.
부교는 폭 2.5m, 길이가 400m 규모로 호수를 남북으로 가로지릅니다. 지난 2021년 속초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는데 사업비는 26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수를 정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체험을 하니까 상당히 새롭고 경관도 이 양쪽 끝에서 보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요. 호수 가운데 떠 있는 느낌? 하지만 호수 내에 들어선 인공 구조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했었는데 다리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강의 흐름을 망가뜨리는 것 같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실제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생태계 훼손과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7월 영랑호 부교 철거를 이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속초시와 환경단체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법원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속초시 의회가 행정절차 이행 미비를 들어 속초시가 제출한 영랑호 부교 철거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속초시가 법원이 철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속초시 의회가 주관하려던 시민 공청회는 토론자 부족 등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영랑호 부교에 관련해서는 지금 철거자 존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초시에서 할 일을 다 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투명하고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서 관련 예산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이에 대해 속초시는 당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영랑호 부교 철거 시기에 대한 절차를 밝힌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이의 신청을 포기한 사안으로 이를 재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의회는 28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랑호 부교 철거는 보류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철거 용역비를 삭감하기로 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만나 강원자치도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천에서 영월 고속도로 88억 원 등 SOC 사업과 조기 폐강에 따른 경제진흥 사업 250억 원,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 예산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원주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시의회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사관실이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들이 줄줄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요. 시의원들은 더 이상 시민을 감사하지 말고 행정당국을 감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주시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보고 자리였는데 지난해부터 계속된 특정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주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어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도 보조금 부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창의문화도시와 원주시 야구협회에 대한 경찰 고발은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원주시의 특정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특정감사가 모두 무고로 결론 났지만 정작 감사관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이권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행정을 향해서 청렴하게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보다는 좀 시민을 향해서 이에 대해 신임 감사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수사의뢰나 감사 역할 수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적 이미지를 위해서도 또 감사관실에서 수사나 이런 것들 의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살펴보고 또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감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2년 가까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라도 하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식 밖의 일이 또 시민이 고발되어지고 의심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주시 내부에서도 그동안 감사관실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내부 감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동래면 학곡지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다음 달 6일부터 운영합니다. 투입되는 버스는 15번으로 하루 평균 22분 간격으로 86회 운행합니다. 버스는 학곡지구 내 신설 정류장 2곳을 경유합니다. 고성군이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주강면 오호리 일대에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해양치유지구는 해양치유 자원을 갖추고 치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권한을 갖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양 심층수를 비롯한 치유 자원을 조사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등 전국 5곳이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삼척시가 오는 2029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에는 해양심층수 개발센터와 치유센터, 과학관 등이 건립되는데요. 삼척시는 내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해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가 집중 정비를 마치고 12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재운영 시작일은 12월 1일 일요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예약이 가능합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지난 2010년에 개장했으며 궁촌마을에서 용화마을 구간까지 5.4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과 필리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협회는 27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동계 스포츠 지속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필리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협회, 2028 평창 기념재단, 대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이 참여한 가운데 봅슬레이 스켈레톤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국제 협력을 골자로 체결됐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평창군과 대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연맹은 필리핀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필리핀 협회는 국내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회 준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군 제2군단이 27일 화천체육관에서 6.25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연결식에는 박후성 2군단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참전용사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는데요. 제2군단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11,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전사자 유해 44구를 발굴했습니다. 양구군이 이달부터 국토 정중앙면 청우리 마을에 LPG 공급을 시작합니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달 말 청우리 마을 13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해안면 만대리 마을 70세대에 LPG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